다우지수가 또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우지수에 많이들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와 실적을 앞두고서 일단 강세 국면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다우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경기 전망이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주의 실적도 좋아진다. 사실 이게 정통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하반기의 주도주는 반도체냐 2차전지냐 해가지고 서로 대결 구도를 지금 기사로 많이들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도체로 가느냐 2차전지로 가느냐,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외국인, 2차전지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결 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결을 하지 마시고요, 둘 다 주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누가 더 많이 올라갔고 누가 더 덜 올라갔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하셔야 되는 거지, 누가 가느냐 이거가 지금 정답이 아닌데. 자, 이 이야기도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든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 그룹의 가치가 100조 원 넘어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포스코의 어떤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입니다. 자, 화요일인데요. 운명의 그날이 밝았죠. 무슨 날이에요? FOMC. 자, 사실 FOMC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리, 이번에 인상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FOMC는 그다지 큰 어떤 기대감이나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이후의 상황들이 중요한 거겠죠. 자, 어쨌건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어떤 변화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번이 끝입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자,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다우지수는 0.5%나 상승했습니다. 지금 11거래일 연속 올랐죠. 그래서 2017년도 2월 이때가 12일 연속 상승을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날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즉 52주 신고가 이미 넘어섰죠. 자, 다우지수가 이렇게 12일 동안 상승했었던 2017년도는요,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슈퍼 사이클입니다. 2017년도 2월, 그러니까 우리는 2017년도 하반기까지 주가가 상승했었죠. 그때는 은행주들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반도체, 은행주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가 그때 많이 올랐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2017년도가 그런 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 같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 계속 그랬어요. 자, 상승 출발했다가 훅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전환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네, 어디까지 계속해야 되지? 몇 번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에 올라오면서 시장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스닥은 들락날락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0.19%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성과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을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FOMC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된다. 우리나라하고 2% 차이가 납니다. 2%요.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봐야 되고요. 금리 인상 안 하면 다행이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금통위가 일단 우리는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어디로 빠져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좀 나더라도 당장의 큰 걱정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건,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올해 최종 금리 전망은 5.5에서 5.75.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해봤자 한 번 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막바지, 아니면 진짜 마지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이 목표치 5.75까지 가는 이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은 25% 정도밖에 보고 있지 않다라고 있습니다. 2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거의 가능성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연준 애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낮은 가능성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 시장의 어떤 변화, 유가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제가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빠른 둔화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8월 지나서 이제 9월 정도가 되면은요, 이 눈에 띄게 이 둔화 속도가 줄어들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또 FOMC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이 속도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점점점 그 속도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그 과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적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속도를 점점점 줄인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목적지까지 멀리 있을 때는 빠른 속도로 가다가요, 목적지 바로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속도를 서서히 줄여가지고 결국에는 멈추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쨌건 뭐 7월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고요. 연준 위원들은 네,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회의 같은 경우는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어떤 그 열린 결말을 또 이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기업들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 좀 들어보죠. 월가 전문가들하고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앞으로 1년 이내에 미국이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보고 있다. 이거 불과 몇 달 전에 이야기해드린 내용들 참고해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은 경제학자의 약 71% 정도가 향후 1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50% 또는 그거보다 더 낮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네, 미국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에 아직 그 어떤 경제 지표도 침체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가 가장 궁금해했었던 것도 이거였어요. 경제 지표를 봐서는 지금 침체의 이야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왜 자꾸 침체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왜 자꾸 경기가 나빠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왜 그래서 뭐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니까 주가도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나 이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경제 지표도 침체의 기미가 보이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침체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경기 성장 쪽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 기업들 실적도 따라붙을 것이고 뭐 소비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못 간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니들이 살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12개월 내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20%로 더 낮췄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랠리에 뒤처질 것 같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매수에 나서기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큰 부정적 이벤트가 없는 한 연말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연말까지 아니에요. 네, 연말까지 아니고요.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는 제가 분석한 경제지표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크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쨌든 오른다 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장이 오른다에 베팅하려면 주식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기회, 즉 언제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사냐 마냐에 대한 문제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반기 주도주 누가 될 것인지,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반도체냐 2차전지냐,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반도체냐 2차전지냐, 반도체도 가고 2차전지도 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거죠. 2차전지도 지금 현재 주도주의 대열로 이제 끼워줘야 돼요. 뭐 예전에는 2차전지 테마 해가지고 지들만 몇몇 쪽만 올라가고 시장에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라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서 뭐 대형주들 다 포함되어 있죠. 또 얘네들이 시종 상위에 올라가서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 변화를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주도주의 대열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삼성전자가 위에 딱 들어가 있고 하이닉스 있고 하니까 걔네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가는 겁니까? 2차전지가 가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딱 편을 갈라서 해버리게 되면 누가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2차전지도 성장성이 높고요, 반도체도 성장성이 높아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2차전지에 속해 있는 이 산업군은 어차피 둘 다 성장합니다. 근데 속해 있는 종목이 누가 더 많이 올라갔느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끌어다 썼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겁니다. 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 두 개 같이 모아가지고 이 두 업종 안에서 더 올라간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꼭 편을 갈라놨어요. 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2차전지다. 근데 이번 달에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사면서 다 뒤집어놨어요. 완전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1등의 자리에 딱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LNF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순 매수액은 거의 6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것이 소츠키즈냐 아니냐, 진짜로 좋아서 사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말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역시도 1,000억 원대 이상 매수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냐 외국인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리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 하더라도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저렇게 편갈리게 하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따지고 보면 진공관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하반기 주도주 업종으로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중론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성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가격적인 부담 또는 그런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낮아지는 건 사실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낙관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과 모멘텀, 어차피 성장하는 거다. 네. 뭐 지속적으로 이제 뭐랄까 양극재 이런 위주였다면, 이제는 뭐 분리막 같은 경우는 WCP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이죠.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 북미 시장 쪽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SK하고 WCP 얘네 둘이서 뭐 해먹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쪽, 네, 그 다음에 또 많은 소재들, 그 외에 기타 등등, 더 많은 소재들이 이제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하반기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과, 걷어들이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논에다 씨를 뿌리고서, 와,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쌀이 한 100가마나 나올 것이오, 라고 얘기해
해가지고 막 기대감들을 모았어요. 그럼 뭐 태풍이 오고 뭐가 오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가마를 걷어들였어. 오, 그렇다면은 그 괜찮네. 그 농부는 백가마를 걷어들일 거 생각해가지고 뭘 해요? 이미 뭐 떡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실망감 또는 이제 뭔가 부담감이 생기겠지만 실제적으로 백가마가 나왔다거나 백가마 이상 나오게 된다면 더 큰, 네, 뭐 아우 잘했어 라고 하면서 잘 먹고 뭐 그런 것들 아무 문제 없기 잘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기대치가 그대로 와서 붙어준다라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안 붙어주면은 또 주가가 올라간 만큼 다시 내려가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 쪽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2차전지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라고 하는데 SK 하이닉스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아요.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 뭐 여기서는 4분기라고 얘기하지만 3분기부터도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 부문이 흑자로 전환되고 또 중요한 건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적자를 해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되는 거죠. 자, 반도체 사이클에 한번 들어갈 때는 대체적으로 1년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들어간다면 내년도 하반기까지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황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다. 여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것, 더 증가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1년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막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니까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게 되면 반도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전지 쪽도 성장성이 있고 반도체도 성장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끼어들면은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로 들어가니까 이 자동차도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사야 됩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싼 주식 사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저 많이 올라서 이제 비싸서 못 살 것 같아. 그럼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뭐가 없어서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는 종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거야. 아시죠? 팔지 말고 대신에 신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많이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고 나한테 매력적인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시죠? 네. 하반기 주도주 가지고 싸움을 붙인 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알았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포스코 이야기야. 포스코 이야기가 요즘에 그냥 신문이 안 나오면은, 네, 신문이 안 팔리나 봐요. 자, 27만원짜리가 64만원이 됐다. 들썩들썩, 그냥, 네. 27만원? 올해 들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작년 연말에는 23만원, 24만원 막 그랬어요. 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근데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포스코 홀딩스가 16% 올라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포스코 퓨처엠 10%, 포스코 엠텍 9%, 포스코 DX 7%, 포스코 스틸리온도 23%,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포스코가 붙어 있으면 다 모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포스코 그룹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느냐? 2차전지 때문입니다. 2차전지 소재 이쪽이에요. 배터리 원료부터 시작해서 핵심 소재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 즉 배터리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료를 하겠다. 너네 배터리 뭘로 만들래? 우리 원료 공급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에서의 가장 큰 수혜 또는 이제 그 국내에서 가장 그 덩치가 큰 그런 어떤 규모로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성장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게 되는데 2030년이 되면은 연 100만 톤 양극재가요. 음극재는 36만 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매출이 양극재는 36조 원이 나온대요. 양극재에서만 2030년이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은 2030년까지 리튬 이게 제일 요즘에 핫한 거였죠. 리튬이 42만 톤, 니켈 24만 톤 뭐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갖추겠다. 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탈중국화
탈중국화. 그러니까 국내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수직 계열화된 포스코 그룹은 원재료 수급에서 양극재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보더라도 포스코 좋아요. 지금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따라가면서 사야 되느냐 그 부분인데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분들은 느긋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보면은 이틀간 지난 주말하고 이번 월요일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30% 가까이 그 순식간에 이 포스코가 상한가 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좀 비정상적이긴 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갖고 계신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또 정상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중간에 도망치면 안 되겠죠. 계속 들고 가시거나 더 매수하시거나 그런 부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존 먹거리인 철강. 근데 사실은 다들 철강으로 접근했다가 갑자기 2차전지 붙어서 올라간 거긴 한데요. 이 철강 업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강으로 해서 주식을 샀다. 근데 이 주식을 살 때는 당연히 성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철강 업종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저점을 지나는 데다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순살이 유행이라 철근이 다 빠져서 철강이 과연 가능할까요? 뭐 그러던데, 다 순살, 그래도 뼈 있는 치킨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철근의 어떤 수요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자동차 만들 때도 철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도 철강이 필요한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강과 2차전지의 이런 강력한 시너지, 이것이 바로 포스코의 매력이다.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치고 넘어가는데, 이거 힘이 좋을 때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멈춰서는 그 위치까지 갈 때까지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여러 군데에서는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 지점까지 내달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에코프로도 100만원 간다, 100만원 터치할 것이다. 근데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지만, 터치할 것이라는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런 위치를 터치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봐야 되겠죠. 다만 증권사의 목표치를 훌쩍 넘기고 있다. 이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증권사 목표치 넘어가지 않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증권사들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도 약간 높게 잡아요. 목표 주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높게 잡은 목표 주가를 더 튀어넘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고평가라고 보긴 좀 그렇고 부담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야 되는 거고 추세는 또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쏠림 현상에 있는 주식들이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일단은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먹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크게 변동을 해서 상승 추세가 망가진다면 그때는 매도를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는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에코프로도 팔지 않아야 되는 이유처럼 포스코도 팔아먹을 이유는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요. 변화가 당장 오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변화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언제 팔아먹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을 앞두고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계속 생기고 있겠습니다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나누지 말고요. 그냥 둘 다 보세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둘 다 성장성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덜 올라갔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 사지 말고 덜 올라간 주식을 사면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치, 또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고요. 개미들이 몰려든 포스코 그룹죠. 몰려들만 해. 이쪽이 달잖아요. 달아. 아우 달다. 포스코
않고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소재, 그다음에 뭐 철강 뭐 다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가 상승 추세 타고 있는 거고 그 2차 전지라는 중심에 들어가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당분간 가고 있는 동안은 그냥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더 사 말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지금 따라가면서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각자 이렇게 하셔도 뭐 사실 분들은 다 사시니까요. 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팔아야 됩니까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투자가들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 최고 고수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비밀을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매일 책을 조금씩 읽어드리죠. 이 조금씩 읽는 이 책이 하나씩 쌓이면은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지나도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찾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투사의 스타코믹스에서 찾는다. 네,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지금은 구매하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이 다 돼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다 각 서점으로 지금 배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문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책 한 권씩 사서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오늘은 좀 반등의 그런 어떤 실마리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들 2차전지 쏠림 현상 때문에 고민들이 많고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결국 다 같이 내려간 주식은 다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